자, 이제 시장 전략 가야 돼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명민 차장,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 같이 갑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네. 정명민 차장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적인 보냉제, 모로가드 에너지, 네. LNG 선박 그렇죠. 그쪽인데 지금 하락장의 피해가 없거나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쪽을 보면은 대형주 쪽에서 보면 사실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위시로 한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 양극재 근데 쪽. 지금 전기차 이슈가 내일 좀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다 그렇게 지금 테슬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로 와야 되지. 물론 하여튼 그런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껄떡지근해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과연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그런 건지, 네.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서 그나마 이제 양극재 쪽에 수요가 이제 같이 올라오면서 이제 이쪽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또 니켈 가격이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거는 맞는 거니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조선주도 네. 이제 이 수주 소식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날라오면서 거기에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좀 나오는데, 어쨌든 뭐 두 개의 공통점을 좀 본다면 범에너지죠. 그러니까 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고, 향후 한 3년, 5년 정도의 수주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 뭐 그래서 이제 오더컷이 나오지 않는 한 가치 추정이 좀 쉽다라는,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점이 좀 공통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삼성중공업이 14척 수주 발표가 있었죠. 조선주 이게 쪽에서. LNG 운반선인가요? 네, 운반선입니다. LNG 추진선은 아직 추진선 아직 없죠. 본격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일부 이 대형 선박들이 이제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진선 쪽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사실 LNG를 연료로 쓰는 추진선. 그렇죠. 추진선은 보냉제 업체들한테 큰 돈은 안 됩니다. 네. 왜요? 그 연료도 보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냉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보관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이제 이게 보냉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발포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보냉제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 막아내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드 같은 걸 붙여서 막는 줄 알았더니 뭐 우리가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스티로폼 같이? 스티로폼 같이 뿌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뭐 LNG 그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와 중국이 이제 쓰잖아요. 근데 그렇죠. 파이프라인이 없죠. 두 나라에. 그러면 이제 배로 날라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배를 가지고 두 나라로 날라야 돼요. 그러면 그 뭐 중동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배가 필요하고, 중국과 인도 쪽에서도 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LNG 운반선에 대한 그 수요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뭐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제가 한두 달 전에 그 한국카본 말씀을 드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다른 방식을 쓰다 보니까 보냉제를 안 쓰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제 프랑스 쪽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방식이 좀 변화를 하면서 보냉제 수주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냉제 업체들의 매출처가 일단 확실히 좀 다양화되고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큐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수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매출에 대해서 향후 뭐 3년, 5년 동안의 그런 수주는 뭐 꾸준하게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그 삼성중공업 그 공시를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인도 시기가 2026년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주들이 쌓여 있는데 인도 시기가 2026년이다라고 본다 그러면 좀 다급한 그런 좀 수주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이 보냉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큐는 뭐 향후 5년간, 그러니까 이 매출에 대해서는 한 5년간은 좀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원료 가격을 봐야죠. 이제 MDI라는 이제 화학 원료에서 보냉제를 뽑아내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료 단인 P도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C가 잡혀 있고, 그리고 네. 이제 가격인 P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 대비 강세가 나오는 이유는 충분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선주는 이제 수주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상황인데, 사실 이 보냉제 쪽은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좀 좁고, 저는 좀 보장된 그런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불확실성이 적고 보장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쪽이 역시 좀 본행제 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뭐 인플레이션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식량과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정도는 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서 저는 이제 본행제 쪽에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본행제 하니까 물론 뭐 LNG 선박이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혹서기로 들어가잖아요. 네. 뭐 그 드라이아이스 뭐 한때 드라이아이스는 이제 이산화탄소로 그렇죠. 네, 태경 그룹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케미칼? 태경 케미칼이 이제 하고 있죠. 언뜻 생각이 났어요. 본행제하고 관계는 없어요. 탄산 뭐 이런 것들. 탄산.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저렇게 정리하고 네네네. 네. 종목은 두 개입니다. 두 개. 개. 카본하고 동성화인텍, 네. 한국카본입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또 오늘 전략은 뭘 또 해주셨나? 네. 항공주. 항공주를 지금 난릴 텐데 환율 오르지. 환율이 오르면은 이 해외 여행객 물론 지금은 한때 그 리오프닝 때문에 폭발적인 수요, 보복 소비 막 이래가지고 난리였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나가기가 좀 힘들어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물가도 우리가 올라가고. 어찌 보면은 미국 나가는 건 이제 좀 힘든데요.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나 뭐 다른 통화들이 이제 떨어진 거나 거의 뭐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엔원 사실 환율이 지금 뭐 미국 가는 게 좀 힘들죠. 이게 지금 1,400원까지 이제 올라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항공주는 오늘 저는 이제 좀 유가의 측면에서만 한번 좀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유가가 이제 배럴당 120달러 넘어서면서 이제 5월 CPI 지표 발표되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CPI 지표 발표되고 난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경기 침체가 완전히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FMC 끝나자마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연준도 이제는 일시적인 이제 경기 둔화는 어느 정도 이제 용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가 없이는 이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제 경기 둔화를 야기를 시켜가지고 에너지 가격, 뭐 곡물 가격, 그리고 공산품 가격을 이제 떨어뜨리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잖아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한 만큼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른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연준이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급변하고 있는 어떤 시장 상황에 뭐 맞춰보면 사실은 지금 뭐 어떤 섹터도 사실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할증료가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 성수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앵커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환율이 여객 수요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게 경기 둔화된다 그러면 이제 소비 심리로 당연히 위축되고 있죠. 미국도 벌써 이제 3월부터 사실은 미국은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소비 심리가 일단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여행도 당연히 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이게 설문조사나 요즘에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판매하는 거 엄청, 네, 보면 많이 팔죠. 전부 완판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른 걸 줄이더라도 나는 여행 무조건 가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소비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름철 이제 성수기가 이제 도래하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북미까지는 사실 미국까지는 지금 항공료가 뭐 편도가 지금 2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사실 미국까지 가는 건 좀 힘들더라도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가까운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정도는 충분히 또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글로벌 이제 항공 노선들이 전부 이제 다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뭐 화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조금 버팀목 역할을 했던 거고 여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미가 좀 된다면 항공주들이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전판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차장님 말씀해 주신 뭐 조선주 본행제도 거의 뭐 저는 같은 논리라고 보는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뭔가 좀 믿을 만한 구석 안전판이 좀 있는 쪽으로 이제 좀 선택을 한다라고 보면 항공주들이 이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이 항공주들은 언제 막 이런 기업들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 유상증자 나올지 모르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LCC 우려가 업체들이 좀 그렇죠. 항상 그렇죠. 재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런 우려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탑픽 종목은 그냥 대한항공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가 조금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때 120달러 좀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던 지금 이제 103달러
제가 지금 보는 호가 오늘 아침 뉴욕 종가는 105달러였는데 네. 지금 또 선물이 103달러 정도 이렇게 됩니다. 뭐 아직도 높긴 합니다만 100달러 언더로 내려갈 수 있을지. 근데 이게 유가 떨어지는 게 수요 감소 요인인지 그렇죠. 증산 요인인지 수요 감소 때문이에요. 애매합니다. 좀 네. 말이 LCC지 로코스트가 아니에요. 요즘 저도 이제 아, 추석 때 어제 좀 가보려고 좀 조회를 해봤더니 네. 뭐 동남아 한 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기름값 때문이기 네, 때문에. 유리활증료가 20만 원 후반대 이렇게 붙어서 그러게요. 더 이상 로코스트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는 뭐 MZ 세대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여행 가서 해외여행 거기 현지에서 죽겠다 이런 근데 건가요? 그 문제가 또 뭐냐면 그 가격에도 자리가 별로 안 남았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항공주 저가 매수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화면 정리해서 볼까요? 두 분의 오늘 전략은 자 조선 쪽에 LNG 운반선 본행제 이렇게 정해주셔서 적강미 사장은 한국카본 해주셨고 김영민 매니저는 아직도 해외에 대한 여행 수요가 견조하다 그래서 대한항공 이렇게 저점 매수 주셨네요. 자 일발장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